불안 관련의 리뷰 맡은 이수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 세 가지 앱들을 사용해 보았고요. 첫 번째는 마인드 카페, 두 번째는 마음정원, 세 번째는 마나라는 앱입니다. 앱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후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마인드 카페입니다. 이 어플은 디지털 치료제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. 메뉴는 나를 찾아서 사연 쓰기, 마인드 포스트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메뉴는 나를 찾아서라는 자가 진단 검사입니다. 이 검사는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 결과는 바로 알려주지 않고 7일에 걸쳐서 나눠서 알려줍니다. 나를 찾아서의 검사 결과 화면입니다. 꽤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. 제가 해본 결과들이 꽤 정확했고요.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은 거의 없는데 이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성격의 특성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7일에 걸쳐서 조금씩 하루하루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메뉴는 사연입니다. 익명으로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전문 상담가로부터 고민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한 방향 제시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.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를 찾아서라는 메뉴를 통해서 파악된 성향들을 참고해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 메뉴는 마인드 포스트잇입니다. 이건 그냥 가벼운 메뉴이고요. 마인드 포스트잇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3일에 한 번씩 던져줍니다. 잠시 잊고 있었던 가치들을 돌아보게 하는 메뉴입니다. 저희 앱에도 전문 상담가의 답변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앱의 사연 쓰기 메뉴와 유사하게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비슷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간에 통하는 게 더 많을 테니까 이런 공간은 꼭 있었으면 합니다. 제가 사용해본 두 번째 앱은 마음정원입니다. 메뉴는 알람 기능, 마음정원 가꾸기, 산책 히스토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앱 안에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본인이 설정해 놓은 시간에 이런 문구들로 팝업 알림이 옵니다. 이렇게 좀 권유하는 어투로 팝업 알림이 오는 게 꽤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앱에도 알람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마음정원 가꾸기 메뉴입니다. 마음정원 가꾸기는 이 어플의 주 기능이고요. 마음정원 가꾸기를 누르면 본인의 기분을 묻는 화면이 뜨고 제가 선택한 감정을 바탕으로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. 제공되는 콘텐츠들을 직접 소리내어 읽고 읽었던 글들을 나중에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좀 지치거나 우울할 때 사용해 봤는데 스스로에게 위로 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마음 안정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콘텐츠 양이 너무 양이 적어서 콘텐츠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마음 정원 가꾸기를 완료하면 이 정원에 꽃이 심어진다든지 나무가 커진다든지 그런 화면에 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. 이건 히스토리 메뉴인데요.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콘텐츠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.
저희 앱에도 일반적인 시각적 콘텐츠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정원 바꾸기처럼 앱 이용자가 직접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들이 들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.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으로는 첫 번째는 질문 팝업 알림 기능을 통해서 일기 쓰는 메뉴입니다. 처음에는 그냥 일기 쓰기 메뉴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일기 쓰기는 사람들이 하다가 금방 그만둘 것 같아서 일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팝업 알림으로 제공해서 이용자가 직접 앱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.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뭘 드셨나요?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? 이런 질문 형태들로 팝업 알림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라이브 방송입니다. 요즘은 라이브 방송들이 꽤 많은데 운동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. 일정 시간에 명상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마음 챙김과 같은 그런 마음 챙김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고요. 세 번째는 소통 라디오입니다. 앱에서 라디오를 진행해서 실시간으로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을 앱 이용자들이 댓글에 남겨주면 그 진행자가 고민 상담 답변해주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간단한 주간 미션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10분 산책하기, 좋아하는 시 구절 찾아쓰기 이런 간단한 미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미션 클리어를 하는 경우에 포인트를 주는 제도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포인트로 무슨 혜택을 드릴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. 세 번째 앱은 마나라는 앱입니다. 메뉴는 자가진단, 셀프테라피, 심리상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이건 자가진단 메뉴입니다. 20문항으로 질환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. 두 번째 메뉴는 셀프테라피입니다. 셀프테라피 메뉴에서는 증상 및 질환별 셀프테라피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도움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먼저 증상 및 질환별 셀프테라피 프로그램에서는 질환별 셀프테라피를 5회기 정도로 제공해주고 있고요. 마음건강 도움 콘텐츠에서는 질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지압법, 명화, 음악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아까와 비슷하게 콘텐츠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. 세 번째 메뉴는 심리 상담가를 추천해드리는 메뉴입니다. 이 메뉴는 전문 상담가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.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저희 앱에도 만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셀프 테라피처럼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테라피 콘텐츠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테라피 콘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도 좋아야 하지만 콘텐츠의 수가 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만화는 콘텐츠가 너무 적고 주기적으로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그 마인드 카페의 커뮤니티 공간, 마음정원에 직접 참여 가능한 콘텐츠, 만화의 셀프 테라피 콘텐츠 제공의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앱에도 비슷하지만 차별된 형태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 무료야 이것도? 네, 다 무료예요.